안녕하십니까? 배팅 부동산 원주역 무실동 아파트 바이할까요? 리브할까요? 일부 무실세형 리첼 2차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무실세형 리첼 2차를 분석하기 전에 그 원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도를 보시면 좌측에 서울이 있고 우측에 원주가 있죠. 차가 막히지 않으면 뭐 1시간 10분에서 20분이면 서울에서 원주까지 가죠. 그리고 그 거리상 보면 아마 평택보다도 한 10분 정도 더 가는 거리,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시간보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분, 20분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지도를 한번 보았고 이제 원주 지역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보면 지금 원주를 보기 전에 열차표를 한번 그 검색을 해보았습니다. KTX가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원주까지 가는 열차 시간표입니다. 아무래도 그 주거지가 원주에 있을 확률이 높고 서울 청량리까지 출퇴근을 하겠죠. 출근을 하고 청량리에서 다시 퇴근해서 원주를 갈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퇴근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지금 오후 7시에 청량리역을 출발해서 원주까지 47분이 걸리네요. 요 열차를 주로 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조금 늦으면 그 밤 10시에 출발해서 원주에 밤 10시 49분에 도착하는 또 열차가 있네요. 요금은 10,000원 정도 되니까 왕복하면 하루에 20,000원 정도, 그리고 20일 정도 탄다고 보면 한 달에 그 400,000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그 멤버십에 특가 이렇게 해서 열차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더 그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. 어쨌든 뭐 세부적인 교통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400,000원 정도 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 원주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열차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7시 14분에 원주에서 차를 타서 8시 3분에 도착하는 그 이 열차 정도면 청량리역 근처에 사무실이 만약에 있다면, 조금 청량리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으면 약간 애매해지지만 청량리역 근처라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주 자체를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가운데 보시는 그 원주 고속 버스 터미널, 그 다음에 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, 원주 종합운동장, 뭐 이 부근이 그 원주 구시가지죠. 옛날부터 있었던 구시가지인데 이쪽 동네를 보면 그 원주가 하도 공급이 많아서 요런 지역 아파트들은, 그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뭐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내려간 아파트가 뭐 부지기수입니다. 여기는 원주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뭐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원주 참 괜찮은 동네 같습니다. 역설적으로 공급이 많아서 가능한 것 같은데, 공급된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만종 분기점에서 북서쪽으로 보시면 그 제가 크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, 저기가 그 원주 그 혁신도시로서 공급량이 뭐 엄청나죠. 웬만한 그 도시 하나가 들어선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공급량이고, 그 다음에 그 구시가지에서 동남쪽으로 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나라키움 원주 통합청사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,
저기가 그 반곡동으로, 저기는 그 강원도에 위치해야 되는 각종 그 정부 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는 그런 일자리도 많고 도시가 신도시로서 저기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가격은 뭐 그 주택 가격은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무실동, 오늘 살펴볼 무실동은 그 남쪽에 그 남원주 IC 밑에 보면 철길 따라서 원주역이 보이실 겁니다. 저 원주역 일대가 무실동인데 원주에서는 저 동네가 지금 가장 그 뜨거운 동네죠. 그러니까 보통 그 무실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서울하고 서울에 그 출퇴근을 하거나 뭐 또는 서울에 갈 일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 무실동을 선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지역이 가격이 좀 민감하죠. 요즘 같은 시대에 저 지역은 그래도 조금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무실동 말고 다른 원주 지역은 그 강원도 내에서 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원주가 제일 좋죠. 그래서 원주로 이사를 올 때는 저 무실동을 잘 선택하지 않겠으나 서울과 출퇴근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실동이 뭐 유일한 곳이라고 봐도 되겠죠. 원주 내에서는. 자, 무실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원주역 근처는 한창 공사 중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원주역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공사가 다 끝난다면 뭐 상당히 괜찮죠. 도보로 원주역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월 뭐 40만원 정도를 들이면 청량리역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으니까 서울의 대체 주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지금 현재는 그 공사 중인 아파트들밖에 없고 원주역 근처는 지금 보시면 한 3.2km 정도 떨어진 거리, 그러니까 자전거로 한 13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아파트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기서 이용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월주차 끊고 자가용으로 가서 뭐 원주역 타든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라이딩을 해주고 뭐 그러면 한 5분이 안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까지는 1시간 뭐 1시간에서 1시간 5분 정도면 대기시간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아파트를 한 개 정해 보았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원주역에서 뭐 제일 가까운 곳 중에 하나인 아파트를 선정해 보았는데 그 아파트가 그 원주 무실 세영 리첼 2차입니다. 그래서 그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, 1번 무실 세영 리첼 2차 수치적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. 1번 임대 수익률, 2번 토지 가격, 3번 가치 그래프 순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원주 무실 세영 리첼 2차는 그 세대수가 526세대이고 총 9개 동이죠. 그 사용 승인일이 2015년 4월입니다. 용적률은 172%이고 건폐율은 17%입니다. 시세 분석은 그 거래가 가장 빈번한 111 B타입으로 하였습니다. 최근 거래 가격은 그 2021년 5월 4억 1천만원, 요게 최근 거래 가격입니다. 이 동네도 뭐 3억 5천을 하지 않던 그 가격이었는데 조금 올라서 4억 1천이네요 지금은. 여기가 상대적으로 뭐 덜 올랐죠. 그래도 서울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기 난리가 났을 건데
여기 가격 상승이 제한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공급이 많아서 여기 무실동 북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가면 원주 구시가지가 또 나오는데 거기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고 그런 곳도 많기 때문에 비교 사례법으로 이렇게 보면 그 많은 지역들 아파트를 다 뚫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주변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격도 좀 한정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매가는 4억 1천을 적용을 하고 전세가를 보시면 여기도 공급 때문에 2019년도에는 오히려 전세가가 내려가다가 조금씩 회복하고 작년에 임대차 3법 때 원주까지 밀리고 밀려서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 대란이 밀리고 밀려서 원주까지도 일부 왔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지금 최근 실거래가는 믿을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네요. 오히려 1억 6,800 조금 이상 거래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한 2억 4천 2억 4천 정도 2억 4천 2억 5천에 아마 지금 전세가 거래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월세를 보면 최근 가격이 5천에 90만원 살만한 가격이죠. 이 정도면 리브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웬만한 사람은 버틸만한 수준의 월세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치들을 적용해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5천에 90, 그 다음에 4억 1천 적용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2.56% 정도 나오네요. 2.56%면 엄청나게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숫자인데 제 기준에서는 아주 훌륭한 숫자는 또 아닙니다. 여기 위치가 또 원주이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보통 이런 데 검토를 하면 4% 이상은 최소한 4% 이상은 나야지 저는 투자를 하는데 한참 못 미치죠. 2.56%. 그리고 땅값을 한번 보면 토지 가격을 보면 지금 평당 환산을 해보니까 이 땅 지분이 19.6평인데 평당 가격으로 2,100만원 정도 하네요. 물론 요즘 하도 땅값이 다 올랐지만 여기 원주 지역의 무실동이라는 점에서 이게 아주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고만고만한 땅값인 것 같은데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동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동탄은 한 평당 8천만원 정도, 그 다음에 무실동 지금 해당 물건은 평당 2천만원 정도,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. 이 동탄이 많이 비싼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GTX가 서울까지 20분 이야기를 하지만 대심도기 때문에 지하로 또 내려가는 시간 감안하면 한 30분 걸리겠죠. 30분 걸리는 지역이고 원주는 1시간 걸리는 지역이고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동탄이 좀 비싼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임대 수익률을 보면 모든 그런 수요를 다 반영한 가격이 결국에는 임대 수익률로 표시가 되는데 아마 GTX가 완공되더라도 이 가격은 좀 동탄은 비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원주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원주가 워낙 지금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 땅값 자체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딱 맞는 가격 같습니다. 요거보다 더 가격이 높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.
자, 요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가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1번 축을 보시면 합계가 4억 천이죠. 그리고 건물 가치는 지금 준공한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건물 가치 평당 500만원 보고, 그래서 1억 6,900만원이 건물 가치면 차감을 해주면 토지 가치가 나오죠. 2억 4,100. 그리고 토지는 뭐 1년에 2%씩 상승한다고 보고, 건물은 준공 후 한 50년 정도 지나면 마이너스 가치로 돌아선다고 보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. 그래프를 그리면 자, 빨간색은 건물 가치, 파란색은 땅값, 그 다음에 초록색이 합계 가치죠. 예, 제가 딱 생각하고 있는 그 지방 아파트의 아파트 가치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. 이런 걸 보면 그 지금 현재 무실동의 아파트, 무실 세형 리첼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상했던 그래프가 딱 나오기 때문에 제 예상했던 그래프는 뭐냐면 실거주로서 의미가 있는 아파트지,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 라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프가 보이네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번 무실 세형 리첼 2차 바이 리브. 자, 1번 바이부터 보겠습니다. 그 방금 보신 그 가치 그래프가 그 핵심인데, 말씀드린 대로 딱 고만고만한 아파트죠. 그 투자 가치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임대 수익률은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고, 그렇죠. 2.8% 좀 전에 몇 프로였습니까? 2.56%네요. 2.56%. 저렴하죠. 2.56%.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 아파트는 그 바이할 아파트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. 수익률이 4% 5% 나와지면 그 임대 수익률을 먹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으나, 지금 그럴 그 시기도 아니고 그럴 윷도 안 나오기 때문에 바이할 아파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, 2번 리브, 그 살기 좋은 아파트인가, 요것을 한번 그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파트에 대한 고찰부터 한번 해보았습니다. 자, 아파트, 특히나 서울이죠. 서울. 지방은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되죠. 저는 잘 안 됩니다. 땅 지분이 많은 주택을 살면 좋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그 서울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. 아파트, 서울에 대한 고찰. 1번 서울 아파트. 자, 서울에서 아파트를 그 아파트에 왜 거주를 할까요? 저 개인적으로 한번 봤습니다. 정말로 한번 눈을 감고 잘 생각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를 왜 사는가? 저 아주 낙후된 그 빌라나 쓰러져가는 주택처럼 그 주거 환경이 아주 나쁘진 않고 고만고만 조금 살만은 한데, 그렇다고 이게 만족스러운 그 주거 문화는 또 아니죠. 주거에 그 만족도를 주는 것이 아파트는 아니죠. 제가 봤을 때 그 서울 아파트는 돈 벌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. 애들도 살아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,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는 거죠. 경제적 독립이 안 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주하는 곳, 그게 서울 아파트가 아닌가. 그러니까 서울은 일자리가 있는 거죠. 서울에는 일자리가 많고, 그 다음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 프라이버시가 없잖아요.
정말 시끄럽죠. 정말 시끄럽고 뭐 내가 내 집에서 뛸 수도 없고 내 집에서 뭐 그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아예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죠. 어떻게 보면 억눌린 채.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, 저도. 2번, 부유한 자는 단독주택. 그렇죠. 아주 부유하면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살겠죠. 한남동, 평창동, 뭐 연희동. 특히나 뭐 한남동 얼마나 좋습니까? 그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일자리가 불필요하거나 뭐 회장님들이겠죠. 그렇게 사실 거고. 저 개인적인 꿈은 뭐 지방이더라도 강릉이나 제주도 같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에 단독주택을 살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죠. 그런 지역은 관광도시들은. 그래서 다시 뭐 일본으로 돌아가서 서울 아파트 어쩔 수 없이 프라이버시 보장 받지 못하면서 사는 거죠.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뭐냐? 서울 아파트를 왜 사는가? 내가 버는 돈, 내가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그 금액이 내가 돈을 쓰는 금액보다 많을 때, 그때 서울에서 거주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교통이 좋아지면, 뭐 KTX, GTX, 그렇게 교통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뭐 서울 아파트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서울 아파트 사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잖아요. 그게 뭐 나의 그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뭐 가족들과 추억을 쌓고 이런 목적으로 서울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서울 아파트에 사는 것인데, 그렇다면 한번 그 차원을 한번 바꿔서 굳이 서울 살 필요가 없잖아요. 동탄도 좋고 의정부도 좋고 뭐 송도도 좋고 김포도 좋고 원주는 또 뭐 어떻습니까? 출퇴근만 가능하다면.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KTX가 청량리역까지 1시간이 안 걸리니까 뭐 대기 시간까지 해서 1시간 10분 정도면 그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직장이 청량리에 있다. 그러면 그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. 그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를 할 때 비용이 얼마이고, 그다음 원주의 아파트에 거주할 때 비용이 얼마이고, 교통비는 얼마이고, 계산을 해보고 한번 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 다음에 한번 열차를 한번 타보는 거죠. 출퇴근할 때와 똑같이. 그러면 의외로 그 KTX 같은 경우에는 환승역이 뭐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뭐 경제적으로 그 이익이 된다면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것은 이 돈을 벌기 위한 그 노예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굳이 뭐 서울 아파트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? 원주도 좋고 동탄도 좋고 가격만 맞다면, 그 가격만, 내가 거주하는 비용만 그 내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리브, 와이낫이죠. 와이낫. 그래서 원주에 있는 그 무실 세영 리첼 2차 아파트는
실제 거주하기에 딱 맞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전세나 월세 매물이 없다면 뭐 바이 구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구매해서 뭐 5년이건 10년이건 그 여러 가지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저축을 하는데 이바지가 된다면 그렇게 뭐 5년 10년간 살다가 또 그렇게 필요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람한테 뭐 크게 오르지 않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아도 어차피 내가 그 5년에서 10년 거주를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그냥 그 아파트 매매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아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투자는 사실 아파트 아니더라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. 알고 보면. 부동산만 혹시 고집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부동산에는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좋은 물건들 많으니까 그 투자는 다른 데 하고 여기는 뭐 월세나 전세 사시고 그러면 베스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무실세형 리첼 2차 분석을 그 끝냈는데 제가 일부라고 한 것은 그 요 아파트에 대한 부분, 그 아파트가 어떻게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아파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. 제가 뭐 건설사에서 좀 그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동산 채널에서 이런 건설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건설되는 과정 자체를 알면 또 시각이 한 단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2부에서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